늦가을의 약속. 70줄에 접어든 김정수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노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정수에게라고 적힌 친숙한 글씨체가 보였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50년 전 첫사랑 민영이의 글씨였다. 여보,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내 옥분이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결혼 45년째.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다. 아, 이건 옛날 편지네. 정수는 편지를 슬며시 감추려 했지만 옥부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민영희 씨 편지죠? 얼굴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45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모를 게 뭐 있겠어요. 그 사람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져요. 옥부는 남편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해, 옥부나. 내가 뭘 미안해 해요. 첫사랑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있었는 거려. 너도? 당연하죠. 고등학교 때 박 선생님 기억나요? 수학 선생님. 아, 그 젊고 잘생긴. 네, 그분. 몰래 좋아했었어요. 둘이 웃으며 옥분이 계속 말했다. 읽어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정수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다. 옥분도 함께 들여다보았다. 정수야, 나는 부산으로 떠난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족 모두 이사를 가게 됐어. 너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는 게 미안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영희가.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참 글씨가 예쁘네요. 우리 때는 다들 글씨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썼지. 옥분이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때 참 힘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응. 영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워지셨거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어. 그럼 연락을 못 받으셨겠네요. 내가 그 편지를 못 받았으니까. 영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옥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연락해보는 게 어때요? 뭐라고? 50년이나 지났는데 안부라도 물어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정말.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행복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정수는 아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4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정수는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옥분이 옆에서 지켜보며 격려했다. 떨리시죠? 저도 떨려요. 몇 번의 벨소리 후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민영희 씨 계신가요? 아, 어머니 말씀이세요? 어디서 거시는 분이세요? 서울에서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인데요. 아, 잠깐만요. 어머니 모셔올게요. 잠시 후 정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민영희입니다. 영희야, 나야. 정수야. 전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작은 흐느낌이 들렸다. 정수야, 정말 너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내가 떠날 때 준 편지. 어제야 찾았어. 편지를. 정말. 나는 내가 받지 못한 줄 알았어. 답장이 없었으니까. 영희의 목소리에서 50년 전에 그 소녀가 느껴졌다. 미안해, 영희야. 그때 편지를 못 받았어. 너희 집에 찾아갔을 때는 이미 이사를 간 후였거든. 정말 우리 집에 왔었어? 응, 몇 번이나 갔어.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랬구나. 나는 내가 날 잊어버린 줄 알았어. 둘 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영희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나? 부산에서 결혼해서 아들 둘을 키웠어.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너는 결혼했어? 응. 옥분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후배야. 혹시 기억나? 박옥분. 키가 작고 얌전했던? 맞아. 그 애야. 아, 기억나. 참 착했던 애지. 잘 됐네. 행복하게 살았어? 응. 고마워. 애들도 셋이나 있고. 정말 다행이야. 나는 가끔 너 생각을 했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정수는 옥분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야, 지금 어디 있어? 부산이야. 그런데 다음 주에 서울에 올라가게 됐어. 서울에? 무슨 일로? 큰아들이 병원에 입원했거든. 수술을 받아야 해서. 정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디가 아픈데? 간에 좋지 않은 게 생겼다고 해. 큰 수술이야. 어느 병원인데? 성모병원이야. 정수가 옥분을 바라보았다. 옥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그거 제가 다니는 병원이에요. 영희에게 말했다. 영희야, 우리 집사람이 그 병원에 다녀. 당뇨 때문에. 정말 세상이 참 좁네. 그럼 서울에 올라오면 우리 만날 수 있겠네. 그래도 될까? 너 집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옥분이 전화기를 받았다. 영희 씨, 저예요. 옥분이요. 옥분아. 정말 너야? 네, 맞아요. 영희 언니, 오랜만이에요. 언니라니. 부끄러워. 나이도 똑같은데. 그래도 언니는 언니죠. 서울 올라오시면 꼭 만나요. 아드님, 일도 걱정이실 텐데. 혼자 있으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고마워. 옥분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정수와 옥분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보, 괜찮아요? 뭐가? 영희 언니 만나는 거 괜찮을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좋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거든요. 정말. 네, 여보도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옥분아. 뭐려, 당연한 거죠. 일주일 후 성모병원 1층 카페테리아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정수, 옥분, 그리고 영희. 처음엔 어색했지만 옥분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영희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옥분아, 너무 오랜만이야. 그런데 나 많이 늙었지? 뭐려, 여전히 예쁘세요. 정수 오빠가 왜 언니를 좋아했는지 알겠어요. 영희가 얼굴을 붉혔다. 야, 옥분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언니가 제일 예뻤어요. 정수도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때 옥분이도 참 귀여웠어. 항상 책만 읽고 있던. 맞아. 기억나. 옥분이는 항상 도서관에 있었지. 부끄러워요. 그때는 책 읽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영희가 옥분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옥분아, 정수를 잘 만났구나. 정말 잘 어울려. 언니도 좋은 분과 결혼하셨겠어요. 응. 좋은 사람이었어. 성격이 참 따뜻했거든.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럼 행복하셨겠네요. 그럼 나도 행복했어. 다만 영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만 가끔은 궁금했어. 정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정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영희야. 뭘 미안해해.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온 거야. 옥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오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 인연이 있어서 다시 만난 거 아닐까요? 인연? 네, 언니, 아드님이 아프지 않았다면 서울에 올 일도 없었을 테고,
오빠가 어제 편지를 찾지 않았다면 연락할 일도 없었겠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정말 신기해. 그때 병원 복도에서 40대 중반의 남자가 다가왔다. 영희의 아들 민준이었다. 어머니, 찾았어요. 여기 계셨구나. 준아, 이분들이 어머니 고등학교 동창이야. 김정수 아저씨, 박옥분 아주머니. 민준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어머니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정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아저씨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라고. 영희가 아들을 타박했다. 야, 뭘 그런 걸 다 말해. 어머니가 워낙 자주 말씀하셔서요. 정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옥분이 웃으며 말했다. 준희 씨,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정수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술은 언제 하세요?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레요. 좀 큰 수술이라서 걱정이 되긴 해요. 어떤 수술인데요? 간에 종양이 있어서 제거해야 해요. 다행히 초기라고 하네요. 옥분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세요. 성모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실력이 좋거든요. 저도 오래 다녔는데 믿을만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영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괜찮아. 어머니가 걱정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민준의 말에 새회 어른이 조용해졌다. 준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제가 아는데요. 정수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영희야, 많이 힘들었겠다. 뭘, 다 그런 거지. 먼저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남은 사람이 힘든 거야. 옥분이 영희의 손을 잡았다. 언니,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옥분아, 정말 고마워. 민준의 수술날, 정수와 옥분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영희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아침은 드셨어요? 먹을 수가 있겠어? 속이 뒤집어져서 옥분이 도시락을 꺼냈다. 이거라도 조금 드세요. 체력이 있어야 준희 씨 돌볼 수 있어요. 고마워. 옥분아, 근데 이런 것까지 준비해와서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언니를 도와야죠. 정수도 옥분 옆에 앉으며 말했다. 영희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잘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걱정이 돼. 준이가 우리 집 기둥인데 둘째 아들은 미국에 있어. 회사 일 때문에 못 와. 그럼 언니 혼자서 다 감당하셔야 하네요. 옥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뭘 혼자야. 너희가 있잖아. 영희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5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도움까지 받다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저희도 언니 만나서 얼마나 기쁜데요. 옥분의 말에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정수야. 응, 내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다행히. 늦가을의 약속. 70줄에 접어든 김정수는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노란 편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정수에게라고 적힌 친숙한 글씨체가 보였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50년 전 첫사랑 민영이의 글씨였다. 여보,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내 옥분이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결혼 45년째.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다. 아, 이건 옛날 편지네. 정수는 편지를 슬며시 감추려 했지만 옥분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민영희 씨 편지죠? 얼굴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45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모를 게 뭐 있겠어요. 그 사람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져요. 옥부는 남편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해, 옥부나. 내가 뭘 미안해 해요. 첫사랑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있었는 거려. 너도? 당연하죠. 고등학교 때 박 선생님 기억나요? 수학 선생님. 아, 그 젊고 잘생긴. 네, 그분. 몰래 좋아했었어요. 둘이 웃으며 옥분이 계속 말했다. 읽어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썼는지. 정수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다. 옥분도 함께 들여다보았다. 정수야, 나는 부산으로 떠난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족 모두 이사를 가게 됐어. 너에게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가는 게 미안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영희가.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전화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다. 참 글씨가 예쁘네요. 우리 때는 다들 글씨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썼지. 옥분이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때 참 힘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응. 영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워지셨거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어. 그럼 연락을 못 받으셨겠네요. 내가 그 편지를 못 받았으니까. 영희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옥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연락해보는 게 어때요? 뭐라고? 50년이나 지났는데 안부라도 물어보세요. 저도 궁금해요. 정말.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행복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정수는 아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45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여전히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정수는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옥분이 옆에서 지켜보며 격려했다. 떨리시죠? 저도 떨려요. 몇 번의 벨소리 후,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민영희 씨 계신가요? 아, 어머니 말씀이세요? 어디서 거시는 분이세요? 서울에서 걸었습니다. 오랜 친구인데요. 아, 잠깐만요. 어머니 모셔올게요. 잠시 후. 정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민영희입니다. 영희야, 나야. 정수야. 전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작은 흐느낌이 들렸다. 정수야, 정말 너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내가 떠날 때 준 편지. 어제야 찾았어. 편지를. 정말. 나는 내가 받지 못한 줄 알았어. 답장이 없었으니까. 영희의 목소리에서 50년 전에 그 소녀가 느껴졌다. 미안해, 영희야. 그때 편지를 못 받았어. 너희 집에 찾아갔을 때는 이미 이사를 간 후였거든. 정말 우리 집에 왔었어? 응. 몇 번이나 갔어. 새로 이사 온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연락처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그랬구나. 나는 내가 날 잊어버린 줄 알았어. 둘 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영희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나? 부산에서 결혼해서 아들 둘을 키웠어.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갔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너는 결혼했어? 응. 옥분이라고. 우리 고등학교 후배야. 혹시 기억나? 박옥분. 키가 작고 얌전했던? 맞아. 그 애야. 아, 기억나. 참 착했던 애지. 잘 됐네. 행복하게 살았어? 응. 고마워. 애들도 셋이나 있고. 정말 다행이야. 나는 가끔 너 생각을 했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정수는 옥분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야, 지금 어디 있어? 부산이야. 그런데 다음 주에 서울에 올라가게 됐어. 서울에?
무슨 일로? 큰아들이 병원에 입원했거든. 수술을 받아야 해서. 정수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디가 아픈데? 간에 좋지 않은 게 생겼다고 해. 큰 수술이야. 어느 병원인데? 성모병원이야. 정수가 옥분을 바라보았다. 옥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그거 제가 다니는 병원이에요. 영희에게 말했다. 영희야, 우리 집사람이 그 병원에 다녀. 당뇨 때문에. 정말 세상이 참 좁네. 그럼 서울에 올라오면 우리 만날 수 있겠네. 그래도 될까? 너 집사람이 싫어하지 않을까? 옥분이 전화기를 받았다. 영희 씨, 저예요. 옥분이요. 옥분아. 정말 너야? 네, 맞아요. 영희 언니, 오랜만이에요. 언니라니. 부끄러워. 나이도 똑같은데. 그래도 언니는 언니죠. 서울 올라오시면 꼭 만나요. 아드님, 일도 걱정이실 텐데. 혼자 있으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고마워. 옥분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정수와 옥분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보, 괜찮아요? 뭐가? 영희 언니 만나는 거 괜찮을 게 뭐 있어요. 오히려 좋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거든요. 정말. 네, 여보도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옥분아. 뭐려, 당연한 거죠. 일주일 후 성모병원 1층 카페테리아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정수, 옥분, 그리고 영희. 처음엔 어색했지만 옥분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영희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옥분아, 너무 오랜만이야. 그런데 나 많이 늙었지? 뭐려, 여전히 예쁘세요. 정수 오빠가 왜 언니를 좋아했는지 알겠어요. 영희가 얼굴을 붉혔다. 야, 옥분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언니가 제일 예뻤어요. 정수도 웃으며 끼어들었다. 그때 옥분이도 참 귀여웠어. 항상 책만 읽고 있던. 맞아. 기억나. 옥분이는 항상 도서관에 있었지. 부끄러워요. 그때는 책 읽는 게 제일 좋았거든요. 영희가 옥분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옥분아, 정수를 잘 만났구나. 정말 잘 어울려. 언니도 좋은 분과 결혼하셨겠어요. 응. 좋은 사람이었어. 성격이 참 따뜻했거든. 술도 안 마시고 바람도 안 피우고. 그럼 행복하셨겠네요. 그럼 나도 행복했어. 다만 영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만 가끔은 궁금했어. 정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정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영희야. 뭘 미안해해.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온 거야. 옥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오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 인연이 있어서 다시 만난 거 아닐까요? 인연? 네, 언니, 아드님이 아프지 않았다면 서울에 올 일도 없었을 테고, 오빠가 어제 편지를 찾지 않았다면 연락할 일도 없었겠죠?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야. 정말 신기해. 그때 병원 복도에서 40대 중반의 남자가 다가왔다. 영희의 아들 민준이었다. 어머니, 찾았어요. 여기 계셨구나. 준아, 이분들이 어머니 고등학교 동창이야. 김정수 아저씨, 박옥분 아주머니. 민준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어머니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정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아저씨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라고. 영희가 아들을 타박했다. 야, 뭘 그런 걸 다 말해. 어머니가
워낙 자주 말씀하셔서요. 정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옥분이 웃으며 말했다. 준희 씨,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정수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술은 언제 하세요? 정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레요. 좀 큰 수술이라서 걱정이 되긴 해요. 어떤 수술인데요? 간에 종양이 있어서 제거해야 해요. 다행히 초기라고 하네요. 옥분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세요. 성모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실력이 좋거든요. 저도 오래 다녔는데 믿을만해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영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괜찮아. 어머니가 걱정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민준의 말에 새회 어른이 조용해졌다. 준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5년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제가 아는데요. 정수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영희야, 많이 힘들었겠다. 뭘, 다 그런 거지. 먼저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남은 사람이 힘든 거야. 옥분이 영희의 손을 잡았다. 언니,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저희가 있잖아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옥분아, 정말 고마워. 민준의 수술날, 정수와 옥분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영희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아침은 드셨어요? 먹을 수가 있겠어? 속이 뒤집어져서 옥분이 도시락을 꺼냈다. 이거라도 조금 드세요. 체력이 있어야 준희 씨 돌볼 수 있어요. 고마워. 옥분아, 근데 이런 것까지 준비해와서 당연한 거예요. 아저씨, 참 직진적이시네요. 그때는 사귀는 기간이 길지 않았어. 만나면 바로 결혼 얘기했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영희가 옥분에게 물었다. 저는 좀 당황했어요.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하니까. 그럼 바로 대답 안 했어? 일주일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일주일? 네,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요. 정수가 웃으며 덧붙였다. 그 일주일이 정말 길더라고. 매일 답답해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새 고민했거든요. 뭘 고민했는데? 정수 오빠와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영희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해보자. 했어요. 좋은 사람 같으니까. 좋은 사람 같으니까? 네. 성격이 착하고 가족 생각도 많이 하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판단이셨네요. 지금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세요. 고마워. 준아. 옥분이 민준을 바라보며 웃었다. 준희 씨는 어때요? 결혼 생각 없어요? 정수가 물었다.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요. 나이가 몇이야? 영희가 아들에게 물었다. 45예요. 45면 결혼해야지. 너무 늦었어. 어머니, 요즘은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가정을 꾸려야지. 혼자 사는 게 뭐가 좋아. 옥분이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준희 씨 일 때문에 바쁜가 봐요. 맞아요.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집에도 늦게 들어가요. 무슨 일 하는데? 정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건축, 설계해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거요. 아, 건축가구나. 멋있네. 감사합니다. 영희가 아들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준희가 설계한 건물이 강남에도 있어. 정말. 어디?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요. 대단하네. 그럼 실력이 좋겠어. 정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래서 더 바쁜 것 같아요.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옥분이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네. 아주머니, 이번에 아프고 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맞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야. 영희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앞으로는 정기검진도 꼭 받고 무리하지 말자.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나는 괜찮아. 괜찮긴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민준의 말에 영희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도 미안해요. 미안해할 게 뭐 있어. 이제 다 괜찮잖아. 내 사람이 단풍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영희가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정수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옥분이 옆에서 지켜보았다. 여보, 뭐라고 쓸 거예요? 글쎄, 감사하다는 말, 그것만. 뭘 더 써야 할까? 마음에 있는 걸 다 써보세요. 정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펜을 들었다. 영희야, 50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 우리 모두 많이 늙었지만 마음만은 그때 그 시절 그대로인 것 같아. 너를 다시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첫사랑은 첫사랑으로 아름답게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진짜 사랑은 매일매일을 함께 살아가는 거더라. 옥분이와 45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랑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선택이라는 거야. 너도 남편분과 그런 사랑을 나누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남은 시간은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자. 부산에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준이도 잘 회복되길 바라. 우리는 언제든 연락할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 고마웠어. 영희야. 편지를 다 쓴 후 정수는 옥분에게 보여주었다. 어때? 좋아요. 진심이 느껴져요. 이걸 줘도 될까? 당연하죠. 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영희에게 편지를 건넸다. 이게 뭐야? 편지야. 집에 가서 읽어봐. 여기서 읽으면 안 돼. 부끄러워서 안 돼. 영희가 웃으며 편지를 받았다. 알겠어. 집에 가서 읽을게. 영희 언니, 부산 가서도 자주 연락해요. 옥분이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연하지. 이제 우리 친구잖아. 민준도 정수와 옥분에게 인사했다. 아저씨, 아주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까지 잘 돌봐주셔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저희가 더 고마웠어요. 정말 가족 같았어요. 정수가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준이야, 건강 잘 챙기고 어머니도 잘 모셔. 네, 꼭 그럴게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도 하고. 아저씨도 그런 말씀을. 민준이 부끄러워했다.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준이도 때가 되면 할 거야. 그럼 결혼할 때 꼭 알려줘. 우리도 축하해주고 싶어. 옥분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연락드릴게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까지 내 사람은 아쉬워했다. 언니, 정말 가는구나. 응, 가야지. 집도 있고 외롭지 않을까요?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 너희가 있잖아.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영희가 말했다. 고마워. 정수야, 옥분아, 정말 고마워. 우리가 더 고마워요, 언니. 비행기가 떠나는 것을 지켜본 후 정수와 옥분은 집으로 돌아왔다. 영희가 부산으로 떠난 후 정수와 옥분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여보. 응, 고마워요. 뭐가? 그냥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정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옥분이 웃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영희 언니 때문에 미안해서. 아니야, 미안한 게 아니라 정말 고마운 거야.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 영희를 만나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니를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은지 알겠더라고요. 어떤 일들? 매일 함께 밥 먹고, 함께 잠들고, 함께 늙어가는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정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했어. 그리고 언니가 혼자 계시는 걸 보니까 더 그랬어요. 우리는 함께 있잖아요. 옥분아. 네, 사랑해. 옥분이 얼굴을 붉혔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그냥 하고 싶어서 요즘 자주 생각나더라고. 뭐가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너 정말 예뻤어. 지금은 안 예뻐요? 지금도 예뻐. 더 예뻐. 거짓말. 진짜야. 나이 들어서 더 예뻐졌어. 옥분이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쳤다. 입만 살았어요. 진심이야. 두 사람이 웃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저씨, 저 민준이에요. 준아, 잘 도착했어? 네. 어머니랑 함께 잘 도착했어요. 어머니가 편지 읽고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셨다고? 네, 감동받으셨나 봐요. 계속 정수가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수가 웃었다. 그럼 다행이네. 그리고 어머니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 고맙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너희 만나서 정말 기뻤어. 아저씨, 아주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그럴게. 너도 건강 잘 챙기고. 네, 꼭 그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옥분에게 말했다. 영희가 편지 보고 많이 울었대. 그래요?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이야?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서요.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며칠 후 영희에게서 편지가 왔다. 정수야. 옥분아. 편지 잘 받았어. 정말 고마워. 50년 만에 받은 정수의 편지라니 꿈만 같아. 너희 덕분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준이도 완전히 회복됐고 나도 건강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희 부부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45년을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도 알겠더라. 나도 남은 인생 잘 살아볼게. 혼자지만 외롭지 않을 거야. 너희가 있으니까 자주 연락하자. 사랑해. 친구들아. 영희가 편지를 읽은 후 정수와 옥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좋은 편지네요. 응. 영희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우리도 행복하죠? 당연하지. 1년 후 민준에게서 좋은 소식이 왔다. 완전히 회복되어 직장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저씨, 아주머니, 저 결혼해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축하해, 준아.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옥분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회사 동료예요. 나이는 저보다 5살 어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 결혼식 해? 다음 달이요. 꼭 참석해 주세요. 당연하지. 우리가 안 갈 수 있겠어? 정수가 흔쾌히 대답했다. 어머니도 정말 기뻐하세요. 며느리 될 사람이 너무 착하대요. 그럼 잘 됐네. 영희도 이제 마음 놓겠다. 결혼식 날 정수와 옥부는 부산까지 내려갔다. 영희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정수야, 옥부나 와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지. 준이 결혼식인데 결혼식장에서 민주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신부도 아름답고 착해 보였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신부가 영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고마워, 은지야. 우리 준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잘 모실게요.
영희가 정수와 옥분을 신부에게 소개했다. 은지야, 이분들이 어머니가 말씀드린 서울의 은인들이야. 아, 안녕하세요.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뭐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결혼식이 끝난 후, 네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네. 응. 은지 씨 정말 착해 보여. 이제 손자보는 일만 남았어. 영희가 웃으며 말했다. 서두르지 마세요. 언니, 천천히. 그래도 기대돼. 준이 닮은 손자가 생기면 얼마나 예쁠지.